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소식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테스트넷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파이 토큰 발행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앱 개발자들은 누구나 이 테스트넷에서 직접 토큰을 만들어보고 기능을 시험해볼 수 있는 환경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한번 보시면요, 익숙한 이름의 토큰들도 여러 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 과거 파이 해커톤 수상 앱 중 하나였죠. 커넥트 소셜 개발자가 직접 만든 토큰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커넥트 소셜 앱에서 사용이 되던 아르테리움이라는 포인트 시스템을 이번 테스트넷에서 실제 토큰 형태로 발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이 커넥트 소셜 앱을 여러 번 리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아르테리움이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토큰의 형식이 아니라 당시는 포인트 개념이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운영과 확장성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가 가능한 시점까지 개발자도 그렇고 이 앱 유저들도 그렇고요,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참고로 또 다른 설명을 드리자면 커뮤니티가 개발한 파이의 포인트들 뿐만이 아니라 파이코 팀에서 직접 개발을 했던 이 파이어사이드의 파이어 토큰도 블록체인의 토큰 형태가 아닌 현재는 포인트 개념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산들은 좀 더 자유롭고 투명하게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위로 토큰화가 되어서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술적인 준비 과정이 지금 갖춰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토큰도 전체 발행량부터 블록체인 위에 여러 트랜잭션을 우리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체인 자산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커넥트 소셜 개발자와도 잠시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요. 현재 이 아르테리움이라는 토큰 테스트는 코어팀 지원 아래서 개발자들이 여러 가지 지금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커넥트 소셜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파이 프로젝트를 따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새로운 파이 전용 소셜 앱 오빗이라는 앱도 출시 준비 중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앱은 현재 파이 트랜잭션 연동은 물론이고 본인의 아르테리움 토큰 생태계도 이 새로운 오빗 앱에 통합할 계획이고요. 또 여기에 AI 기능까지 탑재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향후 구상을 공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파이 블록체인의 토큰화가 가능해졌다는 것은 개발자들에게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고요. 이제는 자신들의 서비스나 생태계를 직접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이것이 개발자들에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로도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발자 외에도 우리 같은 참여자들 역시 우리 파이 생태계 안에서 가치 있는 디지털 자산을 추가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되면요, 그 자산을 통해서 실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 파이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확장해서 보면 이러한 자산이 다른 또 파이 앱들과 연동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유동성이 좀 더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치 아담스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적자만 봤었죠. 한동안 서버 비용이 필요했을 것이고 마케팅 비용, 개발 비용 등으로 적자를 내면서 파이 생태계에서 상당히 의욕을 잃은 상태였는데, 이제 그렇게 조용했던 개발자들도 이제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파이 지갑 중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고래 지갑이 하나 있죠. 바로 GASW 지갑이 되겠는데요. 이 고래 지갑 순위를 보게 되면 이 파이 코어 팀 관련 이 마이그레이션 담당 지갑을 제외하고, 또 파이 재단 지갑을 제외하고, 또 유동성 풀 지갑 등을 제외하고 나면요, 가장 많은 파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그 생태계의 고래 지갑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고래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빠져나가서 개인 지갑에 담기는지, 아니면 반대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 지갑으로 입금이 되어서 그 코인들이 매도가 가능한 상태인지에 따라서 해당 암호화폐 가격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이 지갑의 정체를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갑에 대해서는 지난 8월 공신력이 꽤 높은 미디어죠, 코인텔레그래프에서도 이 추측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었는데, 당시 그 기사를 잠시 읽어드리자면, 파이 고래 지갑 GASW 지갑에서 파이를 대규모 축적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5월 이후 파이 코인 가격이 70% 이상 폭락한 상황에서도 진행된 매수였기 때문이고, 그래서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이렇게 꾸준한 매수가 단순한 투기보다는 계산이 된 전략적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GASW 지갑을 시장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핵심 파이 보유자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갑은 OKX 거래소, 게이트.io 거래소, MEXC 거래소 등 주요 거래소에서 수백만 파이씩 반복적으로 파이를 출금을 해왔고, 이는 흔히 보이는
데이 트레이딩 패턴이 아닌 전형적인 고래식 누적 매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하고 있고요. 3개월 동안 이 주소는 수십 건의 대규모 출금을 단행해서 꾸준히 파일을 쌓아 올렸는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시기였음에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파이 가격이 하락할 때 이 매수량이 더 증가하는데 이는 장기적 확신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매우 드문 패턴으로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갑이 무엇이든 그 의도가 어떻든 이 지갑은 이제 파이의 유동성과 향후 가격 흐름에 강력한 중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GSW 지갑에 대한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것은 파이코어 팀의 비공식 바이백 지갑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즉 락업 해지 시 쏟아지는 물량을 코어팀이 직접 회수해서 시장 이미지를 안정화하고 유동성을 관리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대형 거래소의 상장 준비용 매집설이 있습니다. 상장 전에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대량 매수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되겠는데 최근 파이 상장 루머와 맞물리면서 힘을 얻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현재 공식적인 확인은 없는 상태이고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미스터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추측 기사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요. 이 GSW 지갑은 최근까지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거의 매일 OKX 지갑에서 수십만 개 파이 또는 수백만 개의 파이를 출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지갑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요. OKX에서 가장 유명한 지갑 GALY 지갑에서 118번에 걸쳐서 약 3억 9천만 개 파이 출금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지갑들도 타 거래소 지갑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상당수 파이 코인을 출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반대로 이 지갑에서 다른 지갑으로 나간 출금된 트랜잭션을 살펴보면요. 현재까지 단 4번의 트랜잭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는 거래소의 테스팅으로 입금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3개만 추려서 분석을 해보면 이 3번 다 또 다른 개인 지갑으로 대량의 파이코인을 보내어서 그 지갑에서 보관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 보이는 총 2,500만 개의 파이코인은 GSW를 통해서 다른 지갑으로 지금 나간 상태에서 그 지갑에서 다시 보관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이나 추측처럼 코어팀이 비공개로 바이백을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래소에서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위한 대량의 파이코인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으나 다른 확률도 배제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를 상장한 이 OKX 거래소가 본인들 파이코인을 좀 더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다른 지갑으로 계속적으로 이 파이코인을 분배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기에는 이미 히스토리가 이미 있는 이런 꼬리가 긴 개인 지갑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부자연스럽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GSW 지갑의 히스토리를 추적을 해보면요. 제가 일본 모더와도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본 모더는 개발자 출신이고 코어팀과 오랫동안 폐쇄형 기간에 이 도둑 지갑, 스캠 지갑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코어팀과 공유를 했던 모더 중 한 명입니다. 이 모더에 따르면 이 지갑은 이전부터 존재했었던 매우 부자연스러운 트랜잭션이 감지가 되었던 그런 그룹군에 끼어 있었던 개인 지갑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KX와 같은 거래소에서 대량의 파일을 보관하기에는 자체 지갑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이런 지갑에 대량의 파이코인을 보관할 이유가 있냐라는 의문을 남길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까지도 이 GSW 지갑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본인 지갑에 담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이 지갑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는 확실히 좋지는 않습니다. 시장 이 투심도 많이 약해졌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현재까지 뚜렷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역시 전반적으로 큰 눌림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 속에서도 게릴라성 순환매는 계속 알트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는 AI 관련 코인들, 프라이버시 관련 코인들, 그리고 창풍자오가 언급한 코인들이나 트럼프 테마 코인 등 여러 종목들이 단기간에 수십 %씩 급등했다가 다시 되돌림을 주기도 하는 전형적인 테마성 펌핑 장세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시장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많이 없었던 지루한 박스권 분위기였는데요. 그나마 여기서 파이는 소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소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직 파이의 진짜 바닥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횡보에서 약한 반등만 해줘도 일단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도 꽤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파이의 1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약 10% 정도 단기 반등이 나왔고 일봉 차트 기준으로 보면요. 파이가 지속적으로 이 50일 이평선 저항을 맞고 계속 눌리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었는데 하지만 최근에는 이 50 이평선 라인이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이가 동시적으로 캔들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시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는 계속 저항으로만 작용하던 이 50일 이평선은 이제는 지지선으로 전환시키면서 오히려 이것을 밟고 조금씩 올라가서 상향 추세로 돌아서는 흐름이 나와주는 것,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알트 시장 전체의 호재도 필요하겠고 파이로의 순환매 유입이 함께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추가적으로 파이 자체 업데이트 호재들도 동시적으로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파이가 아무것도 없는 빈 프로젝트였다면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없겠지만 현재 파이는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준비 중입니다. 자체 토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파이 전용 덱스 기능 준비가 되고 있고 또 프로토콜 및 노드 업그레이드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AI 기업인 오픈마인드와의 협업 및 투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데이트들을 모아보면요. 결코 작은 변화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이코어 팀이 어떤 식으로 프로모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파이에게 매우 큰 호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제 영상에서 지금 파이를 매수를 해라,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건 지금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는 채굴은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만큼은 재미가 없는 장이라고 하더라도 파이가 진정성 있게 여러 업데이트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 파이 채굴만큼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에 이런 조그만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선물로 레버리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파이가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파이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고배율로 롱 포지션에 들어간 사람들 상당히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파이의 경우에는 아직 소수의 거래소만 상장이 되어 있고 파이 거래량이 많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거래소 또 마켓 메이커들이 이 돈이 집중된 곳으로 좀 인위적으로 움직여서 청산을 시키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이가 상승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 롱베팅에 많은 고별 포지션이 잡혀 있다면 파이가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위적으로 가격을 일시적으로 내려서 이런 고배율 청산을 시키고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이 움직임을 보면은 그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의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숏 청산보다는 롱 청산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파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는 이 50선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50선만 닿으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숏 포지션이 가장 많이 잡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이가 50선에 닿았기 때문에 숏 포지션에 상당히 많은 베팅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패턴이 뭐 10번 정도 반복이 됐었죠. 상당히 단순한 지금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반대로 상방으로 다시 올려준다면 숏 스퀴즈가 나면서 조금 더 파이가 상승할 여력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0선을 이제는 지지 라인으로 밟아주는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